안녕하세요.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동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주어 자리로 가지고 와서 만들면 되는데요. 이 사형식 문장에 해당하는 것들은 목적어의 개수가 무려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의 목적어 중에서 어떤 것을 주어 자리로 가지고 와야 하는지 수동태를 만들 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문장 예시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개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예시부터 바로 봐볼게요. He gave me a note 라는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그는 주었다. 나에게 a note, 쪽지 하나를. 목적어가 제가 지금 밑줄 친 2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었던 노트, 이 쪽지는 직접 준 거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나를 통해서 준 거죠. 나는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대상인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떤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올 수 있냐면 바로 2가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돼도 되고 직접 목적어인 note, 이 쪽지가 주어가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문장입니다. 그럼 I, 주어 자리에서 me는 I로 변하겠죠? 그럼 나는 쪽지를 받았다가 되니까 우리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형 비동사 was given이 되겠고요. 쪽지를 받은 거니까 I was given a note. 직접 목적어를 여기다 써주신 후 누구에 의해서 받았는지를 써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쪽지를 줬던 거니까 준 사람은 바로 그가 되겠죠. 그러면 준 사람은 by를 활용해서 by hi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동사, 과거분사, 이 by, 이 표현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수동태 첫 번째 강의를 반드시 보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도 주어가 될 수 있고요. 직접 목적어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써볼게요. 직접 목적어 주어, a note. 자, 노트가 주어졌다. 자, 역시 수동태로 써보겠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되겠죠. A note was given.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도 나타내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to를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누구에게 주어진 거였냐면 나에게 주어진 거였죠. 그러면 a note was given to 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처럼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는지도 역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누구에게를 to를 활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우리 give는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라는 의미로 to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동태로 바꿨을 때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경우 to를 데려오는 동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give, 주다. 이 단어는 물론이거니와 또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offer, 제공한다 라든지 상대방에게 보낸다 send, 무언가를 보여준다 show, 말해준다 tell, 그리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거 가르쳐주다 teach, 그리고 약속하다 promise.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느낌을 가진 단어, 주로 그런 단어들이 to를 활용해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에게 쪽지 하나를 줬다. offer 이었다면 이 자리가 a note was offered to me by him 이렇게 되었었겠죠. 그리고 promise와 같은 단어는 무언가를 주다라는 의미를 콕 집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to를 활용해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to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he will make you some cookies. 그러면 그녀는 당신에게 쿠키를 좀 만들어 줄 겁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주는 대상인 some cookies는 직접 목적어,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you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경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둘 다 주어로 올 수가 있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자, 이 무슨 말인지 주어를 먼저 써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 you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긴데, 뒷부분을 완성해보면 수동태로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가 올 차례죠. 그러면 미래형 will이 있었으니까 you will be made가 될 거고요. 자, 이 뒤에를 완성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자, 지금 뒷부분을 아직 채우지는 않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원래 문장은 그녀가 당신에게 쿠키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버리면 당신이 만들어진대요. 아니, 우리 쿠키를 만들려 했지? 당신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니잖아요.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make와 같은 단어가 왔을 때는 수동태를 만들 때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와 같이 give, offer, send, show, tell, teach, promise 이런 단어가 왔을 때는 간접 목적어도 주어가 될 수 있었고 직접 목적어도 주어가 될 수 있었지만 make와 같은 단어가 왔을 때는 간접 목적어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직접 목적어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직접 목적어는 cookies가 되겠고요. 그러면 some cookies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가 와야 하는데 조동사 will이 있었으니까 some cookies will be made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몇몇 쿠키들은 만들어질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근데 누구에게 만들어질 거였냐면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질 거였냐면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우리 이번엔 to를 쓰지 않아요. 뭘 쓰셔야 되냐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좀 더 들어간 전치사. 바로 for를 씁니다. 그러면 for you가 되겠고요. 주어였던 she는 역시 마지막에 by를 활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by her. 자, 보시면 이렇게 make,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make와 같은 단어는요, 전치사 for를 활용해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ake 말고도 for가 오는 단어 몇 가지 더 적어볼게요. 좀 상대방을 위하는 뉘앙스가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make, 만들어준다. cook, 요리해준다. 무언가를 사준다. buy, get, 얻다, 얻어준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 make를 포함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로 만들 때 for가 들어가야 된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 차이점 보이시나요? 둘 다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건 가능합니다. 그치만 쓰이는 전치사가 달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sked me many questions. 자, 그는 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에게 many questions. 많은 질문들을. 자, 그러면 많은 질문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me는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과연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중에 어떤 게 주어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면 I가 주어가 되겠죠. me의 주어 버전은 I니까요. 그러면 I, 뒤에는 수동태니까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가 되겠죠. 지금 과거형이니까 was asked. 네, 여기까지 괜찮네요. 나는 물음을 받았다. 많은 질문들을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쓸게요. 자, 이렇게 I was asked many questions까지 쓰시고 질문을 누구에 의해서 받았냐면 그에 의해서 받았다. 자, 그러면 그에 의해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네, 계속 똑같죠. by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by him.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ask와 같은 동사가 있을 때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는 있네요. 직접 목적어도 주어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Many questions. 자, 많은 질문들이 물어졌다. 자, 수동태 써보겠습니다. 네,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were asked. 자, 나에게 많은 질문들이 주어졌다인데요. 자, 여기서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위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때 to를 쓰기도 하고 for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ask는 좀 달라요. 이번엔 뭘 쓰셔야 되냐면요. of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좀 특이하죠? 갑자기 of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를 해당하는 부분을 of를 활용해서 of me 이렇게 써주시고 마무리는 역시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So, everyone envied him his wealth 라는 문장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의 뭐를 부러워했냐면 그의 부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wealth라고 하면 부유함, 부를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his wealth가 직접 목적어, 그리고 힘이 간접 목적어가 되겠는데요. 어떤 게 주어로 가능한지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 목적어부터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힘, 주어 버전으로 바뀌면 he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부러움을 받았다가 되겠죠. 그러면 he was envied 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주어일 때는 비동사, 과거분사 쓴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 문장에서도 계속 그런 형태를 띄워왔죠. He was envied his wealth. 부러움을 받았다 라는 문장이고요. 마지막에 누구에 의해서인지도 써주면 좋겠죠. 주어가 everyone이었으니까 by everyone. 역시 by를 활용해서 나타내는 것도 변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His wealth. 부러움을 받았다. 수동태로 쓰시면 was envied. 자, 뒤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간접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envied to him도 이상하고 envied for him도 이상하고 envied of him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envy 같은 단어는 결국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X 쳐졌던 문장이 딱 두 가지가 나왔죠. make, cook, buy, get. 그렇게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주는 느낌을 가진 이런 단어들일 때 주어를 간접 목적어로 쓸 수 없었고요. 이번에 envy와 같은 단어일 때 주어를 직접 목적어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문장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 envy 말고도 이런 특성을 가진 단어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무언가를 절약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 save 또는 spare, 절약하다. 예를 들어 it saves me a lot of money 이랬을 때 a lot of money가 주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answer과 같은 단어 answered me, 나에게 무엇을 대답했다. 이런 단어가 쓰인 사형식 문장에서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목적어가 왔을 때 to가 오는 문장, offer, send, teach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국어로 달달달 외우는 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단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 학습자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습득하실 때는 가능한 문장들이 있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었을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문장들을 여러 번 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안 되는 문장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좀 낯이 익지가 않은데? 낯선데?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to를 가지고 오는 단어, for를 가지고 오는 단어, 그리고 of를 가지고 오는 ask와 같은 것들, 이것도 역시 한국어를 섞어서 달달 외우기보다는 영어 문장을 통해서 많이 연습하며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